제6단계 개심자. 시작하겠습니다. 45. 트렌트리지를 떠난 후 테스는 더버비를 만난 적도 그로부터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아주 힘든 순간, 작은 감정적 충격조차 타격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 일어났다. 그는 지난날의 방탕한 생활을 참회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회개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공포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서지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대면했을 때 그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던가.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얼굴을 보게 되다니. 기분 나쁘게 잘생긴 느낌은 여전했다. 다만 검은 콧수염 대신 구식으로 단정하게 다듬은 구렛나룻을 길렀다. 성직자풍의 옷차림은 그 이목구비에서 멋게나 부리며 살았던 과거를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표정의 변화를 가져와서 테스는 그가 정말 더버빌인지 잠시 확신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경의 엄숙한 단어들은 처음에는 소름 끼치는 괴이함, 끔찍한 부조화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4년이 좀 못되어 다시 듣게 된 귀에 익은 어조가 전혀 다른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녀는 반전의 아이러니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다. 개선이라기보다는 변신이었다. 이전의 유격적인 곡선들이 이제 헌신적 열정의 직선으로 조정되었다고나 할까? 유혹을 의미했던 입술 모양은 기원을 표현하도록 바뀌었고, 과거에는 난잡한 주색 잡기의 결과로 여겨졌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경건한 수사의 빛을 발하면서 기독교에 귀의했다. 동물적 본성은 광신적 신앙으로, 이교주의는 바울주의로 변했다. 이전에 테스의 몸을 탐하며 자신만만하게 굴리던 뻔뻔한 눈동자는 이제 그의 사납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숭배의 거친 에너지를 뿜었다.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나던 그 험악하게 모난 표정은 이제 죄의 수렁에 다시 빠지겠다고 고집을 세우는 구제불능의 타락자를 묘사할 때 동원되었다. 그의 이목구비 자체는 유전적으로 각인된 함의를 본성이 의도하지 않은 표정으로 전환한 데 불만을 제기한 듯 보였다. 고상함을 띠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적용이고 왜곡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일까? 그녀는 더 이상 인색하게 굴지 않기로 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죽기 전에 악의 등을 돌린 악인이 더버빌리 처음이 아닌데 왜 그만 유독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하는 것일까? 훌륭한 새 가사를 듣기 싫은 옛 곡조로 부른다고 귀에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선입견을 따릅니다. 큰 죄인일수록 더 위대한 성직자가 될 수 있는 법.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상들은 그녀의 마음에 막연히 와닿았을 뿐이고 은밀한 구체성을 띠지는 않았다. 놀라움에 맥이 풀렸다가 정신을 차리자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햇빛을 등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알아보았다. 그녀의 옛 애인은 섬광처럼 반응했다. 그녀가 그를 보고 받은 충격보다 훨씬 강한 충격이었다. 그의 열정, 격정적으로 울려 퍼지던 그의 웅변이 일거에 그를 떠난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은 그가 하려는 말의 무게로 비틀거리며 떨렸는데 그녀가 보고 있는 동안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을 헐깃 보고 난 다음 그의 시선은 그녀 쪽을 빼고 사방으로 허둥지둥 분산되었지만 몇 초 안 되어 자포자기한 듯 획 방향을 바꾸어 그녀를 향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마비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무기력 정체를 보이자 테스는 기운을 되찾았고 최대한 빨리 걸어 창고를 지나 갈 길을 떠났다. 되새겨볼 여유가 생기자 서로 위치가 바뀐 것이 섬뜩하기만 했다. 그녀의 육체를 유린한 남자가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편에 서 있는 반면 그녀는 영혼의 구원을 부정하는 편에 서 있었다. 전설적인 키프로스의 여신, 이 키프로스에 태어난 비너스를 가리킵니다. 비너스. 전설적인 키프로스의 여신 같은 그녀의 형상이 사제가 된 그의 재단에 갑자기 나타나 성령의 불꽃을 그의 끄트린 형국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녀의 등과 옷까지도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녀를 응시하는 창고 밖의 눈길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다. 그곳까지 오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기력한 슬픔으로 무거웠으나 이제 고통의 성격이 바뀌었다. 오랫동안 애정에 굶주린 결과 생긴 갈망은 가차없는 과거의 옥죄임에 대한 육체적인 실감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실감은 과거의 잘못을 새삼 자각하게 만들어 현실의 절망을 심화했다. 그녀는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를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졌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과거사가 되지 않는 한 과거사는 완전히 과거사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에 몰두한 채
그녀는 롱 에시리엔의 북쪽 지역을 다시 가로질러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고 이윽고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희끄무리한 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남은 여정은 고원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면 됐다. 바짝 마른 하얀 길이 여기저기 차갑게 말라붙은 말똥을 빼면 사람이나 마차 표지판 하나 없이 앞으로 뻗어 있었다. 여전히 천천히 오르막길을 오르던 태스는 뒤에서 나는 발소리를 들었고 고개를 돌리자 감리교도같이 이상하게 차려입은 낯익은 모습, 살아서 다시는 절대로 단둘이 만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생각을 하거나 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가 따라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흥분 상태가 빨리 걸어서가 아니라 감정적 동요 때문임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테스, 그가 불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늦추었다. 테스, 그가 반복했다. 나야, 알렉 드브빌. 그때야 그녀는 돌아보았고 그가 다가왔다. 그렇군요. 그녀가 쌀쌀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게 전부야? 그 이상을 바랄 자격은 없지 물론. 그가 조금 웃으면서 덧붙였다. 내 이런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너가 고향을 떠났고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들었어. 내가 왜 너를 따라왔는지 궁금하지 테스? 아무렴요, 궁금하고 말고요. 그리고 따라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다. 나란히 앞으로 걸어가면서 테스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가 진지하게 대받았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 너가 거기 갑자기 나타났을 때 내가 허둥댄 것을 보고 만약에 보았다면 혹시 오해할까봐 하는 말이야. 순간적으로 멈칫하기는 했어. 너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 점을 감안한다면 황당한 게 당연하지. 그래도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었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곧 이런 생각이 들더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의무와 소망이 있는데 마음껏 비웃어. 내가 가장 심한 잘못을 저지른 바로 그 여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나는 오로지 그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자기 자신은 구원했고요. 자선을 베풀 거면 내 집에서 시작하라고들 하잖아요. 테스의 대응에는 조롱기가 약간 배어 있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조롱을 개의치 않고 말했다. 내가 간증할 때 늘 말하듯 모두 하나님의 역사야. 너가 아무리 날 경멸해도 테스, 내가 옛 아담과 같은 지난날의 날 경멸하는 것만 못할걸? 그래,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이야기야. 아무튼 내가 어떻게 변해 새 사람이 됐는지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에민스터 교구의 신부님 성함을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을걸? 클레어라고 하는 노 신부님인데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진지한 분이고 국교회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열성적인 사역자시지. 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로 한 급진 계열처럼 열성적이지는 않지만 제도권 교회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어. 국교회의 젊은 신부들은 궤변으로 진정한 교리를 희석해버려서 이제는 그 그림자밖에 남아있지 않거든. 내가 그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그들을 멀리하려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구절의 해석뿐이야. 주님은 겸손한 종으로 이 지역에서 그분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명함을 내밀 사람은 없다고 난 확신해. 들어봤지? 네, 그녀가 말했다. 그분이 2, 3년 전에 어느 성교회를 대표해 트렌트리지에 설교차 오신 적이 있어. 나 같은 놈 상대해야 위신이 깎일 뿐인데도 그분은 날 설득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지. 그런데 난 불황단처럼 그분을 모욕한 거야. 그분은 화를 내기는커녕 언젠가 나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을 것이며 조롱하러 온 사람이 때로 남아서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분의 말씀에 이상한 마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와 박혔나 봐. 그러다 어머니를 여의는 큰 정신적 충격이 있었고 조금씩 밝은 빛을 보게 되었지. 그 후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소망이 되었고 오늘도 그 일을 했어. 이 근방에서 설교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처음 몇 달은 일부러 잉글랜드 북부지방으로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설교했지. 서툰 대로 거기서 해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힘든 시험을 치러낼 생각이었거든. 나를 아는 사람들, 또 암흑과 같은 죄에 빠져있던 시절 나의 친구였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말이야. 뒤통수를 한 대 된통 맞았는데 기쁜 그런 기분을 너가 알 수만 있다면 분명 그따위 이야기 집어치워요.
격분에 사로잡힌 그녀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를 피해 길 옆의 나무 청청대를 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난 믿지 않아요.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참을 수 없네요. 나한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당신 부류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쓰라리고 암담한 슬픔에 빠뜨려 놓고 지상의 쾌락이란 다 맛봐서 물리면 개심을 내서 하늘의 복락을 안전하게 확보할 궁리를 하죠. 그런 인간들은 다 난 당신 말 믿지 않아요. 끔찍이도 싫어요. 테스, 그가 물고 늘어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겐 신천지가 펼쳐진 셈이야. 날 못 믿겠다고? 뭘 못 믿겠다는 거야? 회개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당신이 믿는 종교의 틀 전체. 어째서?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당신보다 나은 남자가 그런 걸 안 믿으니까. 여자들이나 데일리 유록은 그 남자가 누군데? 말할 수 없어요. 그래. 그 말 바로 밑에서 분노가 금방이라도 나올 듯 그가 내뱉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내가 그런 말 안 하는 건 너도 알잖아. 솔직히 말해 난 착하게 사는 것도 아직 생소해. 하지만 신출내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녀는 서글프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난 믿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보는 성광 같은 빛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녀는 기대어 있던 나무 청청대에서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심코 그녀를 향한 그의 눈길이 낯익은 얼굴과 몸매에 고정되었다. 그의 저급한 면모는 이제 숨을 죽였지만 건절되지도 완전히 정복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지 마. 그가 볼멘 소리를 질렀다. 그때까지 자신의 행동과 표정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던 테스는 커다란 검은 눈동자를 얼른 돌리고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다. 미안해요. 자연이 그녀에게 선물한 육체라는 거처에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닐까 하는 예전에 들었던 끔찍한 생각이 새삼 되살아났다.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마. 하지만 예쁜 얼굴을 가릴 베일이 있으니 내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녀는 베일을 내리면서 얼른 덧붙였다. 이건 바람막이로 쓴 거예요. 내가 뭐라고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널 너무 자주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위험할 수 있거든. 흥. 테스는 코웃음을 쳤다. 예쁜 여자들이라면 워낙 사족을 못 썼던 터라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만 잊고 싶은 옛날이 떠올라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천천히 걷기 시작한 그들의 대화는 가끔 한두 마디 주고받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테스는 그가 어디까지 따라올 작정인지 궁금했지만 대놓고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싫었다. 목초지로 들어가는 쪽문이나 나무 청청대에 붉은색 혹은 푸른색 페인트로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자주 나타나자 테스는 누가 고생스럽게 이런 문구들을 쓰고 다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악한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는 취지로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지원해 주의를 환기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 넣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윽고 크로스 인 핸드라고 불리는 지점에 이르렀다. 표백한 듯 황량한 고지에서도 이곳이 가장 쓸쓸한 곳이었다. 화가나 관광객들이 풍광에서 즐겨 찾는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 비극적 분위기를 풍기는 정반대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지명은 그곳에 서 있는 돌 기둥에서 연원했다. 이 지방의 채석장에 없는 지층에서 파낸 이상한 모양의 다듬지 않은 돌 덩어리 위에 거친 솜씨로 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돌의 내력과 용도에 대한 해석은 구구했다. 옛날에 그 위에 십자가가 완전한 형태로 서 있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받침대라고 권위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모양이 온전한 형태이며 경계나 회합 장소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래야 어떻든 그 유적이 서 있는 주변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보는 이의 기분에 따라 불길한 혹은 엄숙한 느낌을 자아내어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길손이라도 깊은 인상을 받곤 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다. 그 지점에 다가가면서 그가 말했다. 오늘 저녁 6시 에버처슨을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거든. 너를 보니까 마음이 어쩐지 심란하다. 태씨, 왜 그런지 말하지 않을 테야. 얼른 이 자리를 뜬 다음 기운을 차려야겠어. 그런데 너 교육받은 사람처럼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 누가 표준어를 그렇게 잘 가르쳐 줬냐? 고난 중에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막연하게 둘러댔다. 어떤 고난이 있었는데? 그녀는 맨 처음 고난을 이야기했다.
그와 관련이 있었으므로 더버빌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왜 내게 편지를 하지 않았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의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는 침묵을 깼다. 그래, 내가 찾아갈게. 안 돼요. 근처에도 오지 마요. 그녀가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헤어지기 전에 이리로 와봐. 그는 돌기둥으로 다가갔다. 내가 믿는 교리는 성물과 무관하지만 이건 옛날의 성십자가였어. 넌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난 어떤 순간 너가 두렵거든. 그러니까 내 두려움을 들어주려면 이 돌에 새긴 손에다 손을 얹고 다시는 날 유혹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미모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 앞서사 그럴 리 없으니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네요. 알아. 그래도 맹세해. 테스도 약간 겁이 나서 끈덕지게 졸라대던 그의 청을 받아들여 돌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 너가 불신자가 되었다니 유감이구나. 그가 계속 말했다. 어떤 불신자 놈이 널 사로잡아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냐? 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하자. 집에 가면 최소한 널 위해 기도할 수 있겠지. 기도할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잖아. 나 간다. 잘 있어. 그는 산 울타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사냥터 출입군 쪽으로 돌아서서 그녀에게 눈길을 한번 다시 주지 않고 훌쩍 뛰어넘은 다음 에버처스널 방향의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갔다. 걸어가면서 그의 얼굴에 동료가 나타났고 이었고 어떤 생각이 난 듯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 책장 사이에 여러 번 읽어서 떼묻고 너덜너덜해진 편지 한 통이 접혀 있었다. 더버빌은 편지를 펼쳤다. 몇 달 전에 클레어 신부가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더버빌의 계심의 마음으로부터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 이전에 한 행동을 용서하니 마음 쓰지 말라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클레어 신부는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 사역해온 국교회에 들어왔으면 싶다고 했다. 하지만 과정을 밟느라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고집하지는 않겠노라고도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더버빌은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다. 걸어가면서 수첩에 적힌 다른 구절들을 읽더니 마침내 평온한 얼굴이 되었고 테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인 언덕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1마일쯤 가서 양치기 한 명을 만났다. 저쪽 길에 있는 돌기둥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성 십자가였나요? 천만에 십자가는 아니야. 불길한 물건이지. 옛날 옛적에 그곳을 흉악한 죄인의 손을 못 받고 고문한 다음 교수형에 처했다나? 돌기둥은 그 친척들이 세웠다지. 그 밑에 죄인의 뼈를 묻었는데 사람들 말로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가끔 귀신으로 보인대야. 그녀는 뜻밖의 무시무시한 정보를 접하고 몸서리를 치면서 양치기를 남겨두고 길을 떠났다. 플린트 코메시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에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그들은 남이 볼까 숨어 속삭이는 것은 아니었다. 남자의 열정적 목소리에 화답하는 처녀의 맑고 태연한 목소리가 대기에 울려 퍼져 으스레한 지평선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주었다. 잠시나마 그들의 목소리는 테스의 마음을 위로했다. 하지만 이 만남도 두 사람 중 어느 쪽에서 마음이 끌리면서 시작되었을 텐데 결국 고통의 서곡이 된 그녀의 사랑과 유사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소리를 들은 여자는 조용히 돌아서서 테스에게 아른 체를 했고 청년은 당황해서 자리를 비켰다. 이저 휴엣이었다. 시댁 나들이 결과가 궁금한 이저는 곧 자신의 일을 제쳐놓았지만 테스는 말을 아꼈다. 눈치 빠른 이저는 조금 전에 테스가 한 장면을 목격한 자신의 작은 연애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이름은 MBC 들링, 텔브 테이스에 가끔 와서 일손을 돕던 사람이야.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내가 여기 온 걸 알고 찾아왔다나? 날 2년 동안이나 짝사랑했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셈이여. 46. 소득이 없는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후 테스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건조한 겨울바람이 여전히 불었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쪽으로 세워놓은 초가지붕 바자울이 병풍 역할을 해서 그럭저럭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지붕으로 덮인 쪽에는 순물을 써는 기계가 있었는데 밝은 청색으로 새로 페인트 칠을 한 기계는 가라앉은 풍경에서 튀어 보였다. 그 앞 반대편에 초겨울부터 순물을 저장해둔
무덤이라고 부르는 기다란 웅미 있었다. 태스는 지붕이 없는 쪽 끝에 서서 낫으로 순무에 달린 잔털과 흙을 털어낸 다음 기계에 넣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남자 일꾼 하나가 기계의 손잡이를 돌렸고 기계 홈통에서는 얇게 자른 순무가 쏟아져 나왔다. 노란 순무 조각에서 나는 싱싱한 냄새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순무 쓰는 칼날에서 나는 휙휙 소리, 가죽 장갑을 낀 테스의 낯질 소리와 함께 어울렸다. 순무를 캔에 텅 빈 갈색의 커다란 경작지는 더 짙은 갈색의 일항으로 이어지다가 점차 리본 모양으로 확장되었다. 10개의 다리가 달린 무엇인가가 일항의 양쪽 끝을 따라 서두르지도 쉬지도 않고 큰 밭을 기어서 오르내리고 있었다. 쟁기를 사이에 둔 말 2마리와 한 사람이 봄철의 파종을 위해 빈 밭을 갈아엎는 중이었다.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이 쓸쓸하고 단조로운 풍경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쟁기질하는 사람 너머 저 멀리에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나 울타리의 모퉁이를 돌아 터진 틈으로 들어와서 순무 쓰는 사람들이 있는 쪽 비탈을 올라왔다. 작은 점이 나인핀스의 핀처럼 커지더니, 나인핀스는 9개의 핀을 세우고 공으로 쓰러뜨리는 놀이, 현대 볼링의 전신이랍니다. 나인핀스의 핀처럼 커지더니 곧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플린트 코메시 쪽에서 오고 있었다. 기계를 돌리는 사내는 눈으로 할 일은 별로 없었으므로 다가오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았으나 일에 몰두한 테스는 그가 알려주기까지 누가 온다는 사실도 몰랐다. 혹독하게 부려먹는 농장주인 그로비가 아니었다. 한때 자유분방했던 알렉 드비빌이 성직자 풍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설교하며 열을 올리는 상황이 아니어서 광신적인 느낌은 덜했고 기계를 돌리는 남자의 존재 때문에 당황한 눈치였다. 근심으로 창백해진 테스가 머리에 선 수건을 더 깊숙이 끌어내렸다. 드비빌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할 말이 있어 테스. 내 마지막 청을 무시했군요.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녀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좋은 이유가 있었어. 그럼 말해봐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야. 그는 누가 엿들을까 봐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계를 돌리는 남자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 또 기계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할 것 같았다. 드버비는 그 남자 쪽으로 등을 돌려 그가 테스를 볼 수 없게 가로막고 섰다. 이야기의 요지인즉슨 그는 변덕스럽게 회한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 영적 구원의 문제만 생각하느라 너의 육적인 처지가 어떤지 묻는 걸 잊었어. 옷을 잘 차려 입었기에 생각을 못한 거지. 하지만 이제 보니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내가 늘 알던 시절보다 더 어려워 보여. 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이유가 없잖아. 이게 상당 부분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답이 없는 그녀를 그는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근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순무 다듬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일을 계속하면 그의 감정적인 접근을 막기 더 용이할 것 같아서였다. 테스, 불만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그가 덧붙였다. 내가 저지른 잘못 중 너한테 한 일이 최악이었어. 그 결과 너가 어떤 일을 겪어야 했는지 너가 말해 주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너같이 순진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다니 나도 참 개망난이지.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트렌트리지에서 같이 지낼 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 말이야. 게다가 넌 진짜고 난 조그만 가짜였잖아. 하하. 넌 자신의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것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리는 못된 놈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로 딸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비난받아 마땅해. 좋은 뜻에서 그러든 아니면 그냥 무관심해서 그러든. 그때까지도 테스는 순전히 반일나는 여자의 시름에 찬 윤곽만을 보일 뿐 손질한 순물을 기계에 넣고 다른 순물을 집어드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잠자코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니야. 그가 계속 말했다. 내 사정은 이래. 너가 트렌트리지를 떠나고 난 다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집과 토지 등속을 물려받았는데 팔 생각이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에 전념하려고. 물론 그 일도 개판을 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널 속인 것에 대한 유일한 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줄래? 요컨대 내 아내가 되어 나와 함께 가주겠어? 시간을 벌려고 이 대단한 서류를 받아 놓았거든.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고. 그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더니 주머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그게 뭔데요? 그가 물었다. 결혼 허가증이야. 아, 안 돼요, 안 돼. 그가 놀라 뒤로 물러서며 얼른 답했다. 결혼 못한다고? 어째서?
이렇게 묻는 더부빌의 얼굴에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된 실망감이라고만 하기에는 힘든 낙담의 빛이 스쳤다. 그녀를 탐했던 이전의 욕정 비슷한 것이 되살아난 징후임에 틀림없었다. 의무와 욕정의 공조였던 것이다. 설마 조금 더 조급증을 드러내면서 그는 기계를 돌리는 남자 일꾼 쪽을 돌아봤다. 테스는 논쟁이 거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님이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남자 일꾼에게 말하고 그녀는 얼룩말 줄무늬 모양의 밭을 가로질러 갔다. 새로 갈아놓은 밭구역으로 가자 그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못 본 척 흙더미의 꼭대기를 밟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하고 결혼해서 날 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는 일항들을 건너가자마자 또 물었다. 할 수 없어요. 왜 못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날 정말 용서하게 되면. 그럴 리 없어요.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말에 그는 놀란 것 같았다. 그래? 그가 소리쳤다. 다른 사람을? 무엇이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너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쨌건 이 다른 남자에 대한 애정도 한때의 감정에 지나지 않을 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왜 아니라고만 하는 거야? 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말해줘야 해. 그렇다면 그 사람과 결혼했거든요. 아, 그는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항변했다. 이곳에서도 비밀로 했고 사람들이 혹 눈치를 채더라도 어렴풋이 짐작만 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더는 묻지 마요. 우린 이제 남남이란 걸 기억하고요. 남남, 우리가 남남이라. 그의 얼굴에 옛날의 빈정거리는 표정이 일순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저 남자가 남편인가? 기계를 돌리는 일꾼을 손질하며 그가 물었다. 저 사람이요? 그녀가 당당하게 답했다. 그럴 리가요. 그럼 누군데? 말하고 싶지 않으니 묻지 마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속눈썹으로 그늘진 두 눈에 간청의 눈빛이 번뜩였다. 더부빌은 혼란에 빠졌다. 널 위해서 묻는 거야. 그는 화를 내며 응수했다. 하늘의 천사들을 걸고 맹세하건대 주여 이런 말을 하는 걸 용서하소서.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테스. 그 눈길을 견딜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이든 이후든 그런 눈은 없었을 거야. 그런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큰일이야. 널 보자 사랑하는 마음이 되살아났다는 점은 인정해야겠다. 그런 감정의 불꽃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 둘 다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믿지 않은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기록이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어. 하지만 내 계획이 산산조각 났고 이 실망을 견뎌야만 해. 그는 땅바닥으로 눈길을 주며 우울하게 생각에 잠겼다. 결혼했다. 결혼했다고? 그래. 그렇다면 그는 결혼 허가증을 천천히 반으로 찢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는 침착하게 덧붙였다. 결혼할 수 없으니 너와 너의 남편한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곤 싶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물론 너가 원치 않는다면 캐묻지 않겠어. 그래도 남편이 누군지 알면 너나 그 사람을 돕기가 더 쉬울 텐데 이 농장에 있나? 아니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멀리 가 있어요. 멀리 갔어? 널 두고? 그따위 남편이 어디 있어? 그 일을 욕하지 마요. 당신 때문이에요. 알게 됐거든요. 아, 그랬구나. 불행한 일이다, 테스. 그래요. 그렇지만 널 버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놔두다니. 그이가 일하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변호하려고 나섰다. 그이는 몰라요. 내가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그런 편지는 오나?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생활 문제예요. 물론 그 말은 편지를 안 한다는 거지. 아름다운 테스, 넌 소박 맞은 거야. 그는 충동적으로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어서 그가 잡은 것은 손가락의 옹기나 모양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친 가죽의 손가락 부분일 뿐이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소스라치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듯 장갑에서 손을 빼내어 그의 손아귀에 장갑을 남겨두었다. 제발 가줘요. 나와 내 남편을 위해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 이름으로 제발 가줘요. 그래, 갈 거야.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장갑을 내밀더니 돌아서서 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서서 말했다. 테스, 하나님도 아시지만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너의 손을 잡은 건 아니야. 이야기에 몰두하느라 듣지 못했는데 밭을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바로 그들의 등 뒤에서 멈춰섰다. 지금 이 시간에 일 안 하고 무슨 짓거려? 농장 주인 그로비가 멀리서 자기 밭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말을 타고 가로질러 온 것이었다. 이 여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드부빌이 기독교적이라고 하기 어렵게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러세요, 나리? 감리교 목사가 얘한테 무슨 볼일이 있으신고? 저 사람 누구야? 드부빌이 테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가요, 제발 부탁이에요. 뭐라고? 넌 늘 저런 폭군과 남겨놓고 불안당이라고 얼굴에 쓰여 있는데? 저 사람은 날 해치지 않아요. 날 여자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스테고지 축제일에 떠나면 돼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알았어. 잘 있으라. 혼내는 사람보다 더 겁나는 역성드는 사람이 마지못해 자리를 뜨자 주인은 계속 야단을 쳤다. 하지만 성적인 것과 무관한 그런 종류의 공격은 침착하게 받아 넘길 수 있었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감히 그를 마음을 먹는다면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냉혹한 남자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업을 하고 있던 밭 위쪽으로 돌아갔고 조금 전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느라 그로비가 탄 말의 코가 그녀의 어깨에 닿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수태고지 축제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으니까 그때까지 있나 두고 보자고. 그가 딱딱거렸다. 여자들이 언제나 골칫거리라니까. 이 일 아니면 저 일이지. 하지만 이제 더 봐주지 않을겨.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진 일 때문에 앙심을 품은 주인이 여자 일꾼들 중 유독 그녀를 못살게 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돈 많은 알렉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잠시 상상해 보았다. 그러면 횡포를 부리는 지금의 주인뿐 아니라 그녀를 깔보는 세상의 억압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안 돼. 그녀는 숨차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결혼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너무 싫은걸. 바로 그날 밤 그녀는 클레이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감춘 채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사랑의 이면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운명에 관한 크나큰 그의 절망적인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이번에도 감정을 토로하다 말았다. 이즈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편지를 상자에 넣으면서 그녀는 이것이 과연 에인젤의 손에 들어갈지 의심스러웠다. 그 일이 있고 그녀는 하루하루의 일과를 힘들게 이어갔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인 성촉절이 돌아왔다. 성촉절은 크리스마스 40일 후인 2월 2일로 예수가 처음 성전에 들어간 것과 성모의 순교를 기념하는 축일이네요. 성촉절이 돌아왔다. 성촉절 장날의 다음에 수태고지 일까지 12달 동안의 일자리를 계약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농장 일꾼들은 당연히 장이 열리는 주도로 몰려갔다. 플린트 코멧시 농장의 일꾼들은 대부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언덕을 넘어 10마일쯤 떨어진 그쪽 방향으로 떼지어 길을 나섰다. 테스도 그만둘 작정이었지만 장에 가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다. 일자리 계약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평화로운 2월의 어느 날이었다. 2월치고는 놀랄 만큼 온화해서 겨울이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점심을 막 먹었을 즈음 드부빌이 그녀가 묵고 있는 농가의 창문에 그늘을 들이웠다. 집에는 테스 혼자였다. 테스는 벌떡 일어났지만 방문객은 문을 두드렸고 도망가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문으로 올라오는 그의 태도에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와 다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차이가 느껴졌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말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꼴이 우스울 것 같아서 일어나 걸쇠를 들어올리고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테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자포자기한 듯 그가 열이 난 흥분해서 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최소한 안부를 물으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분명히 말하지만 그 주일날 이전에는 너의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너의 모습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 착한 여자가 나쁜 남자에게 해를 끼치다니 참 기막힌 일인데 어쩌겠어. 날 위해 기도라도 해준다면 테스.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이 척은하기도 했지만 테스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세상을 주재하는 거대한 힘이 날 위해 계획을 변경할 거라고 믿을 수 없는데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게 틀렸다고 배웠거든요. 배웠어. 누구한테? 굳이 알고 싶다면 남편한테서요. 아, 너희 남편이 그랬구나. 참 이상하군.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말을 했던 게 생각난다. 이 문제에 관해 진짜 너희 생각은 뭐야, 테스? 그가 물었다. 넌 종교가 없는 것 같아. 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더버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넌 내가 받아들인 교리가 다 틀렸다는 거야?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난 확신이 있었거든. 그녀는 확신 없이 말했다. 산상수훈의 정신은 믿어요. 우리 거의가 믿듯이. 안 믿는 건 그녀는 믿지 않는 것을 열거했다. 결국 더버빌이 쌀쌀하게 말했다. 너희 소중한 남편이 믿는 것 무엇든 믿고 거부하는 것 무엇든 거부한다는 거지. 너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 넌 거의 정신적 노예인 셈이야? 거의는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녀가 순박한 믿음을 의기양양하게 드러내며 말했다. 가장 완벽한 남자라도 그녀의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믿음에 값할 수 없으리라. 그렇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견해를 그런 식으로 몽땅 받아들여서는 안 돼. 너한테 그런 회의론을 가르쳐주다니 아주 웃기는 친구로군. 자기 생각을 나한테 강요한 적은 없어요.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교리 같은 것을 깊이 연구한 그이가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보다 옳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봤다. 에인젤 클레어가 한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남다른 기억력으로 복원한 테스는 그녀 옆에서 가끔 큰 소리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던 그가 3단 논법으로 가차없는 논쟁을 했던 것이 생각났다. 이것을 옮기면서 그녀는 신뢰와 존경의 마음으로 클레어의 말투와 몸짓까지 흉내냈다. 다시 말해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던 더버빌이 물었다. 그녀는 클레어의 논쟁을 되풀이했고 생각에 잠긴 더버빌은 그녀가 하는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그 밖의 다른 말은? 그가 잠시 후에 물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녀는 또 하나의 논쟁을 생각해냈다. 볼테르의 철학사전에서 토머스 헉슬리 평론집에 이르는 계열의 여러 저작들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냐? 그이가 믿는 걸 나도 믿고 싶었어요. 그이가 그랬으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해달라고 졸랐죠. 그이가 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이가 옳다는 건 알아요. 너도 이해하지 못한 걸 나한테 가르치다니 좀 웃기지 않아?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난 영적인 운명을 그이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다른 건 원치 않아요. 그에게 좋은 게 내게도 좋으니까요. 대단한 이단인 너희 남편이 너도 이단이라는 걸 알아? 아니요.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내가 이단이라면요? 그래. 결국 너가 나보다 나은 입장이구나, 테스. 넌 교리를 전도해야 한다고 믿지 않고 따라서 하지 않는다고 양심에 걸릴 것 없지. 난 믿고 무수어 뜨는 마귀들처럼 전도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갑자기 전도할 생각은 사라지고 늘 보고 싶어 미치겠으니. 무슨 소리예요? 글쎄, 오늘 널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집을 나설 때는 캐스트 브릿지 시장에 갈 작정이었어. 오늘 오후 2시 반에 집마차를 강단삼아 말씀을 전하기로 했거든. 바로 지금 형제들이 날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지. 여기 지표 광고 전단지를 봐라. 그는 양복 주머니의 속주머니에서 포스터를 한 장 꺼냈고 거기에는 그가 말한 대로 더버빌이 복음을 전할 일시와 장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어떻게 시간에 맞춰 가려고요? 테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갈 수 없지. 여기 오고 말았는걸. 뭐라고요?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한때 경멸한 여자를 보고 싶은 불타는 욕망 때문이지. 아니야. 맹세코 늘 경멸한 적은 없어. 그랬다면 지금 늘 사랑할 리 없지. 늘 하찮게 생각할 수 없었던 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넌 너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야.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넌 단호하게 내 곁을 떠났어. 내 멋대로 하게 놔두지 않았지. 이 세상에서 내가 경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여자는 바로 너야. 하지만 이제는 너가 날 경멸하겠지.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숲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하. 알렉 드버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어쨌다고? 뭘 어쨌냐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너도 모르는 사이 흔히 배교라고 하는 짓을 내가 저지르게 만들었어. 내가 진짜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거기에 다시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그 나중 처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진 부패의 노예에 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았다. 테스, 내 사랑, 널 다시 보기 전까지는 최소한 사회적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어. 그는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잡고 흔들며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왜 날 유혹한 거야? 그 눈과 입술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정말이지 이브 이후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입술은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검은 눈동자에서는 호색적인 교활함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 테스, 넌 요부야. 사랑스러운 저주받을 바빌론의 마녀지. 널 다시 만나는 순간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 일부러 만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모르나? 다시 말하지만 널 원망하지는 않아. 하지만 유혹을 당한 건 사실이니까 너가 그날 농장에서 푸대접 당하는 걸 보고 널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고 그럴 권리를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더라. 그런 권리를 가진 작자는 널 전혀 돌보지 않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요. 몹시 흥분한 그녀가 소리쳤다. 공정심을 보여요. 그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없잖아요. 날 내버려 둬요. 그의 평판에 누가 되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그럴게. 그는 확신 없이 말했다. 장터의 불쌍한 술주정뱅이들에게 설교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 이런 몹쓸 장난을 치기는 처음이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꿈을 꾸었으면 놀라 벌떡 일어났을 텐데. 갈게, 맹시할게. 그런데 그래도 될까? 떠날게. 그러다 갑자기 한 번만 안아보자 테스. 한 번만 예정을 생각해서. 난 방어할 힘이 없어요 알렉. 선량한 한 남자의 명예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생각해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 알았어. 자신의 의지 박약의 굴욕을 느낀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개심 이후 그의 얼굴에 켜켜이 숨어있던 변덕스러운 욕정의 시체들이 부활한 듯 깨어나 모여들었다. 그는 마지못해 떠났다. 오늘 약속을 어긴 것을 신자가 한번 실족한 것에 불과하다고 더부비는 자인했지만 에인젤 클레어를 흉내낸 테스의 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난 후에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의 신조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온몸에서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말없이 걸어갔다. 갑작스러운 개심은 이성적인 판단과는 무관했다. 새로운 감각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사내가 어머니의 죽음에 일시적인 충격을 받아 부린 일시적 변덕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광신의 바다에 테스가 떨어뜨린 몇 방울의 논리는 끓어오르던 거품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했다. 그는 그녀가 전해준 구체적인 구절들을 되풀이해 음미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것들을 테스에게 가르치면서 그 영리한 친구는 내가 그녀를 되찾을 길을 닫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걸. 네, 이렇게 46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참, 야, 그 안아보자니까 난 방어할 힘이 없어요, 알렉. 선량한 한 남자의 명예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생각해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렇게. 선량한 한 남자의 그 어떤 남자의 명예고? 자기 남편이지. 참.